이 이야기는 한여름밤 서울의 어느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진우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곳에서 홀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해외에 나가 계셨고 아파트는 가족의 지인이 갑작스럽게 이민을 가면서 잠시 비게 된 곳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 집을 지나친 적이 있지만 대개는 멋쩍게 웃으며 지나쳤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이사를 오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다니던 대학교까지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의 저렴한 임대료는 지금 상황에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된 15층짜리 건물의 1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진우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와 조금은 어두컴컴한 복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지에는 색이 바래져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낡은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동안은 진우에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강의와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지내다 밤이 되면 집에 와서 밀린 과제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자정 무렵에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비가 오나 싶기도 했지만 창문 밖으로는 그저 적막한 밤하늘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물이 새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같은 시각 진우는 또다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가 거실 한쪽 벽에서 난다는 것만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벽면을 두드려봐도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이전 세입자의 우편물 중 처리되지 않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 기회인 김에 아파트 관리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진우는 관리인에게 이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리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집 말인가요? 아, 전에 살던 사람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이 동네는 오래돼서 그런 것들이 가끔 있지요. 관리인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진우는 조금 더 불안을 느꼈습니다. 얼마 뒤 진우는 밤에 공부를 하다가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방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실 쪽에서 다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플래시를 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서 사람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로 변했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인 그는 조심스럽게 벽을 만져봤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차가운 것이 그의 손을 스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접촉에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러섰습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로 진우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는 더는 이곳에 머무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이사를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는 짐을 챙기던 중 예전에 발견한 우편물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중 오래된 엽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세입자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낡은 필체로 그곳을 떠나야만 해. 늦기 전에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읽고 진우는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어둠 속에서 마치 무언가가 여전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 진우가 지나칠 때마다 그 아파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했지만 13층의 그 방에서는 여전히 은근한 속삭임이 그곳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귀에 들려오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대학 생활을 위하여 도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이곳은 집세가 저렴하고 공기가 맑아 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오래된 단독주택 2층을 임대하였고 창문 밖으로는 작은 숲과 그 너머로는 낮은 산이 보였다. 입주 후 첫 몇 주간은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낮게 깔리는 속삭임 같은 것이었고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하고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 빈도는 점점 잦아졌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타날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베란다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용기를 내어 천천히 몸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긴 머리가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재빨리 불을 켜고 다시 확인했지만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내가 본 것이 단순히 잠결의 환영이길 바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방 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졌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집 전체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나서야 오래된 붙박이장 안쪽에 숨겨진 작은 입구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앞선 나는 그 입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오래된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니 곰팡내가 가득한 어두운 방이 나왔다. 방 안에는 낡은 의자와 작은 탁자 하나가 있었고 탁자 위에는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집어들고는 급히 올라와 불을 켜고 읽기 시작했다. 그 일기장은 여러 해 전에 이곳에 살던 소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방에 갇혀 홀로 살았으며 계속해서 들리는 속삭임 소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나도 그 소리가 된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천천히 몸을 돌리자 방 한가운데 소녀가 서 있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말했다. 너도 들리니? 그 즉시 모든 불이 꺼지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리고 저 멀리서 속삭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후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일 이후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 소녀의 모습이 떠오르며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아무래도 그 집은 그녀가 떠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만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할머니 댁에 머물렀다. 그곳은 울창한 숲과 논밭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매일매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휴식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내가 경험한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할머니 집은 꽤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특히 밤이 되면 그 고즈넉한 분위기가 더 깊어졌다. 첫날 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이 깼다. 창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마치 나무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왔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비추는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도하며 다시 침대에 누우려는데 갑자기 어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깜짝 놀란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움직일 수 없었다. 겨우겨우 용기를 내어 다시 창밖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 집엔 가끔 그런 일이 있어. 하지만 겁낼 건 없단다 라고 하셨다. 이상하게도 그 말씀은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계속해서 창문으로부터의 소음이 들릴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방의 어둑한 구석을 응시했다. 무언가가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 윤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묘한 존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내 주변을 감싸며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 순간 잘 알 수 없는 귓가에서 낮고 잔잔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아침 햇살에 둘러싸여 있었다.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고 밤의 기이한 일은 마치 나 혼자만의 환각인 듯했다. 그 다음날 나는 시내에서 오래된 책방을 찾아갔다. 오래된 민속학 책에서 이 지역의 전설에 대해 읽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을에 정착한 영혼들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해를 끼치지 않지만 가끔 외부인을 시험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책을 덮으면서 나 자신의 경험이 그저 전설 때문이라고 믿기로 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날 때까지 더 이상의 이상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나는 가끔 그곳의 밤을 떠올리며 섬뜩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할머니의 말처럼 그것들은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을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 마을의 밤은 여전히 나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다.